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힘차게 달릴까 말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매니저님 주말은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주말은 뭐 잘 보냈고요. 그래도 네. 이번 주가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둔 바로 이제 한 주,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항상 네. 추석 연휴 전에는 살짝 시장이 좀 쉬어가는 부분이 항상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더욱더 좀 강력한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주말 좀 푹 쉬기도 했지만 또 종목도 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주말에 뭐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지 좀 사적인 질문을 한 건데 바로 네. 시장 얘기를 하니까 좀 친해지고 싶은 입장에서 되게 네. 무안하네요. 아, 죄송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바로 첫 번째 섹터 들어가겠습니다. 뭐 사적인 이야기 없이 바로 공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화신전공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맞습니다. 제가 이게 화신 전공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이제 화신의 후속주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화신 전공이 이번 주에 이제 현대 캐스터라 그래가지고요, 캐스퍼라 그래가지고 소형 SUV, 경영 SUV를 출시를 합니다. 내일 바로 이제 온라인 사전 예약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화신 전공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표적인 관련 수혜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 또 제가 8월 초부터 꾸준하게 강조를 해왔던 홍준표 인물주로도 또 묶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이사가 홍준표 의원과 다시 한번 인맥 관련 수혜주로 좀 묶이면서 화신전공이 오늘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이 GMP 관련해서 현대차의 60% 이상의 또 부품 수주를 받은 기업이고요. 샤시랑 이제 바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 자동차 경량화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자동차 동반 진출했던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서 매출 순위로 1위 업체가 이제 화신그룹이라고 말씀드렸었고 화신의 후속주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수익률이 한 25%는 이상 찍혔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3,000원 위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금 수익 실현을 하셔도 한 24%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네. 익절 라인대랑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가 이제 3,03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2,900원 라인대를 좀 우리가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3,300원 라인대를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화신전공 3차 네.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3,300원이고요. 익절가는 2,9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리뷰도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바로 IB 김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시장 자체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IB 김영이 또 일자리 관련해서 좀 가장 강하게 슈팅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도 오늘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오늘 장중에만 한 15% 가까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일자리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다음으로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정책 섹터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고 또 일자리가 최우선 과제라고 여야 후보가 막론하고 계속해서 세부적인 정책들이 추후적으로 나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지부진한 시장에 불구하고 좀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지금도 제가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5,000원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셔도 오늘 고점 기준으로 37%, 지금 현재도 거의 30% 언저리 가까이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실 분들은 다시 한번 익절 라인대와 3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23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익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5,100원 라인대 종가상 이탈했을 때 익절 라인대를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3차 목표가는 5,7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IB 김영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3차 목표가 5,700원이고요. 익절가는 5,1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자, 월요일도 상쾌하게 아주 좋은 리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기대가 큰데요. 자, 그럼 오늘의 달릴까 말까 첫 번째 섹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섹터로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요. 이번 주에 시장이 살짝 주춤할 수 있어도 또 추석 이후에 좀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섹터는요. 친환경 에너지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친환경 에너지 섹터를 오늘 첫 번째 네. 섹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나 단기적으로 네, 보나 맞습니다. 요새 너무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친환경 에너지 섹터 지금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민주님의 선택은 지금은 비보입니다. 자,
네. 친환경 에너지 비보를 주셨습니다.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너무 좋아요. 친환경 에너지, 또 저 수소 연료 전지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오늘도 시장 대비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워낙에 좋지만 또 그 섹터 안에서 모든 종목들이 예전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네. 그 안에서 항상 최근엔 선별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좀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또 그리고 또 전고체 전해질, 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들은 늘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요.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장세 이럴 땐 뭐 네. 김준호죠라고 했던 영상이 생각나는데 요새 네.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좀 아쉬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친환경 에너지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에너지 환경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바로 이지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지를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갖고 왔는데요. 네. 이지 근데 오늘 장 초반부터 좀 급등하면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금도 현재가를 보면서 어느 정도 네. 선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는 오늘 친환경 에너지 섹터에서 1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나 지금 16,250원에 거래되고가 있는데요. 네. 확실히 모멘텀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가격 전략도 확실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발언과 동시에 좀 슈팅이 나온 것 같은데요. 다시 네. 한번 가격 전략을 추후에 소개해드릴 거니까요.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같은 경우는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환경 사업, 또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지가 한동안 이제 정치 인물주로 좀 부합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수소 에너지 사업과 또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주 또 그리고 정치 인물주로 좀 가려져 가지고요. 다른 수소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또 수소 연료전지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폭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꾸준하게 에너지 환경 사업을 하고 있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표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대표이사가 이지의 회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지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최초로 차량용 고체 수소 탱크를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좀 국제까지 선정 업체로 선정이 된 기업이 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전지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체 전해질을 비롯해서 전고체 전지용, 고용량 양극, 또 음극재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5분만 충전한다고 하더라도요. 80%를 충전할 수 있고 1회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가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보다 2배 이상 그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꿈의 배터리라고 불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국제과제로 선정된 기업이 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지가 사실상 이제 2차 전지의 소재, 전고체 전해질 관련해서 또 그리고 수소차, 고체 수소 저장 개발 관련해서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정치 인물주로 좀 가려져 가지고 다른 수소 연료 전지와 또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홍준표 인물주로도 살짝 좀 부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홍준표 의원이 꾸준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꾸준하게 나왔고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사면처를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지가 다시 한번 바닥 구간에서 반등 흐름이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홍준표 의원의 어떤 지지율 자체가 가파르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덩달아 이지까지 반등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고 아직까지 시장에선 수소 연료 전지와 또 전기차 또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고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라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이지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지의 체크 포인트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저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홍준표 의원과도 관련됐다는 이야기가 가장 좀 귀에 딱 박혔는데 네. 저랑 이제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제 정치 테마 관련주들을 갖고 오실 때 항상 홍준표 의원 관련주를 갖고 왔는데 정말 잘 갔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한국선제, 경남스틸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네. 이 정도면 홍준호 아니십니까? 근데 사실상 제가 이제 뭐 누가 보면은 이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쵸. 사실상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뭐 이낙연 후보라든지 뭐 이재명 후보 관련된 정책 또 그리고 인물 관련 종목들도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리다가 7월 말과 이제 8월 초부터 이제부터는 우리가 홍준표 후보 관련 종목들을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 이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면서 공교롭게도
계속해서 하필이면 저랑. 네,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네. 이런 이주가 또 이제 홍준표 의원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네. 더 궁금할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직전 고점 라인대를 최근에 아주 강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거래도 상당히 좀 실리면서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돼서 가져왔고요. 제일 처음으로 이제 방금 전에 10% 가까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네. 15,500원 또는 15,6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효하다라고 판단되고요. 손절 라인대는 14,0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 14,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17,000원 라인대, 돌파 시에 18,7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5,500원 선에서 일단은 하시는 것을 김준호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 전략 알아봤고요.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릴까 말까 두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일자리 관련된 섹터 정책 외에도요. 가장 강력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공급 관련 정책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죠. 가장 강한 이 정책 섹터라고 맞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공급인데요. 이 시점에서 부동산 공급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이것도 비보입니다. 자, 네. 비보호. 대충 예상은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선별적으로 접근해야겠죠. 네. 워낙에 많잖아요. 뭐 건설 관련 네. 종목들도 많고 또 대형주, 소형주, 또 건자재 관련 종목들 정말 방대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드렸고요. 사실상 부동산 공급 관련해서는 항상 달리자 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공급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부동산 공급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신 하우징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고른 네. 게 됐습니다. 덕신 하우징이고요. 최근 주가 흐름도 괜찮았었는데 네. 오늘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6.7% 상승한 덕신 하우징입니다. 3,265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네, 일단 덕신 하우징을 가져온 이유는요. 대표적인 이제 공항 건설 관련된 최대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용 철강제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항 건설의 가장 필수 자재라고 할 수 있는 데크 플레이트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조달청에 덕신 하우징의 데크 플레이트, 에코 플레이트가 이제 우수 제품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공항 건설의 1순위 공사 현장에 공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관련 종목으로도 묶여 있고요. 전국에 지금 9곳에 신공항 후보지가 있습니다. 네. 뭐 PK 지역 가덕도뿐만 아니라요. 뭐 TK 지역 또 그리고 전라도 목파 지역 그리고 제2 제주 이 공항도 신설 계획을 발표했던 만큼 9곳의 후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항 건설의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게 데크 플레이트고 그거를 생산하고 있고 또 1순위 공급 업체가 덕신 하우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데크 플레이트라는 게 공항 건설뿐만 아니라요. 사실상 이제 부동산 공급과도 같이 맞물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덕신 하우징 같은 경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실상 기본주택 부동산 공급 관련 수혜주로도 최근에 시작해서 강하게 좀 부각되고 있는 점도 있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홍준표 후보 관련해서도 사회이사가 또 이제 고려대 법대 동문이기 이번에도. 때문에 또 네. 관련 수혜주로도 맞물립니다. 그래서 야권에 어떻게 보면 떠오르고 있는 홍준표 후보의 정치 인물주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또 여권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실상 기본주택 또 부동산 공급 관련 수혜주로도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신공항 특히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신규 수주 계약 물량도 계속해서 증가할 네. 수밖에 없고 또 전국에 9곳의 신공항 후보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수주 또 그리고 추가적인 정책 수주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PK 가덕도 신공항이 법사위에 통과됐는데 그 위에도 뭐 TK 지역 또 그리고 전라도 지역 또 강원도 또 그리고 제주도 지역에도 새롭게 신공항 건설 관련된 정책들이 나왔을 때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덕신 하우징이다라고 판단돼서요. 두 번째 종목으로 다시 한번 덕신 하우징을 가져왔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 부동산 공급에서 덕신 하우징을 갖고 온 홍준호, 김준호 매니저죠. 예, 네. 김준호 매니저의 이 두 번째 이제 덕신 하우징의 네. 가격 전략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2,850원 라인대 바로 직전
저점이죠. 지점 고점 라인대인 2,85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900원 후반대, 2,900원 정도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3,53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력하게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3,850원을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덕신하우징의 가격 전략도 모두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덕신하우징이 아까 6.7% 소개했는데요. 지금 8%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3,300원 선에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뭐 동일하게 가실 건가요? 네, 근데 지금 또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다소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요. 아까 잠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3,26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3,260원.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또 네. 2,9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모두 말씀드렸고요. 자, 김준호 매니저님 이번 주에 추석을 앞두고 네. 있습니다. 따로 만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맞습니다. 추석을 앞두는 시점이기 때문에 항상 시장 자체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 장세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가는 놈은 갑니다. 그래서 장 끝나고 4시 30분에 엠뱅구드 사이트에서 이번 주에 강하게 올라가고 또 추석 이후에 강력하게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종목과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엠뱅구드 사이트에 4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 끝나고 4시 30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